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보건의 응시에서 초수로 합격한 양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점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에서는 전공은 58점을 받았고요. 교육학은 18.67점. 그래서 총점을 76.67점을 받아서 컷에서 한 8점 정도 높게 1차는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이제 91.33점을 받았고, 총점은 168점으로 최종 커트라인에서 5점 정도 높게 합격했습니다. 먼저 공부 이전에는, 저는 일단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1학번이고 19년도에 졸업을 해서 19년도 3월부터 병원에 입사해서 딱 12월 31일까지 10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 1년 패키지를 끊어서 전공이랑 교육학 같이 직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이 저희 임용 공부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을 따셔야 할 텐데, 저는 이거를 4학년 학부 때 미리 공부를 했었고요. 일주일 정도 유튜브 강의나 자료 같은 거를 간단히 보고 기출문제 어플이 있어요. 그 앱에 보면. 그래서 어플을 활용해서 기출문제를 조금 여러 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3급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한국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한 기간을 한 2주에서 한 달까지도 잡고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전공 보건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신희원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4학년 때 이제 교생 실습을 하면서 보건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강의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합격 수기 같은 걸 좀 찾아보다가 제가 그때 학부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4학년 학부생 선생님의 합격 수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이제 신희원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해서 따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신희원 교수님을 그때 알게 되었고 강의를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았어요. 근데 되게 강의를 이해 이즈로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하시고 엄청 확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분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요. 또 저희 교수님이 이제 저희보다 앞선 서울에 이제 수석으로 합격하신 보건교사 선배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제가 이제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제가 강의를 결론적으로는 이제 임상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임용 준비를 4학년 때 하지는 못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짧게 강의를 듣다가 그만두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때도 저는 고민 없이 교수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과 제가 공부했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학이랑 전공 모두 1년 패키지를 끊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이 본가가 노량진과 가까워서 직강을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직강을 선택한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저 역시 이제 인강을 듣게 되면 진도를 조금 잘 따라가지 못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직강을 나가게 됐는데, 직강에서는 이제 교수님과 정말 되게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고 같은 직강생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교류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직강이 인강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강으로 열심히 듣는 선생님들 그래서 되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5월에서 6월 이제 강의를 쭉 따라가다가 1월부터 원래 6월까지가 이론 강의인데 제가 5월에서 6월에 약간 건강 문제가 있어서 2달 정도 공부를 전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강의를 쉬었고요. 7월부터 다시 모의고사반이 시작될 때 합류해서 강의를 따라갔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교육학 직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공부를 했었고, 이제 전공 수업이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일주일 수업 진도를 듣고, 나머지 요일은, 전공을 했었고요. 상반기에는, 솔직히 조금 쉬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하루는 쉬었었고요. 또 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조금 힘들다 싶을 때는 그때는 책을 덮고 과감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제가 5월, 6월에 공부를 조금 못했던 공백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월에 되게 7월 정도 되면 한 시험이 100일, 150일 조금 남짓 이렇게 남아있는데 되게 그때 마음이 조급해져서 7월부터는 좀 스퍼트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 없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서 11월 이제 시험을 2달 남겨놓고서는 이때까지도 사실 저는 공부가 충분히 돼 있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앞서서 그 공백 2달의 기간 때문에 진도가 조금, 이론 진도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따라잡고 보충하느라 이때는 공부를 진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서 다시 눈 떠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정말 그냥 공부만 했었고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도 조금 최소화했었고요. 이때 교수님이 10월에 강의에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그냥 잠이 안 오는데 애써서 자려고 하지 말고 잠이 안 오면 그냥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책을 보다가 자고 이렇게 했었고 이때는 하루에 최소 14시간에서 평균 한 16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달 정도는. 이제 다음으로 이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강의가 작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가 이론 강의였고요. 이제 같이 2월부터는 같이 기출을 불이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론 강의를 따라가면서 이제 책을 파트별로 1회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목요일날 하면 일주일 동안에 다음 목요일이 올 때까지 지난 진도를 복습을 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이 전공을 간호학 전공을 했지만 생각보다 임용 공부는 학부 때 배웠던 것보다 되게 조금 방대하고 꽤 깊이 있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이때 사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이제 배우고 학부 때도 배우고 교수님한테서 설명을 들은 내용인데 특히 상반기에 지역사회가 처음 나가게 되는데 이론이 되게 조금 깊고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좀 꼼꼼히 이해를 하면서 보려고 했고 이때 강론서를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참고를 하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5월, 6월 강의가요. 4월까지 성인을 끝내고 5월, 6월에 이제 아동이랑 여성 정신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7월에서 9월까지 있는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같이 보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9월에 모의고사 이제 이론을 6월까지 끝내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다시 지역사회부터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 범위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볼 수 있는 이회독을 하였고,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범위를 미리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 범위에 맞춰서 예습과 복습을 진행했었고, 저는 모의고사 범위를 예습을 한 7, 복습을 3 이렇게 비율로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근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예습을 한 3 정도 하고 복습을 7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조금 편한 대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은 이제 총괄 모의고사가 진행돼서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그리고 11월에는 전체 범위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또 범위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회독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냥 교수님 진도를 잘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이론을 A급, B급, C급으로 중요도를 구분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A급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은 저는 이제 강론서나 논문도 좀 활용을 했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끝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당 페이지, 이론서 해당 페이지 귀퉁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간단하게 시켰었어요. 이게 나중에 회독을 돌릴 때 구조화를 시켜놓은 자료가 있으면 되게 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꼼꼼히 하고 그 내용을 구조화해서 정리해서 다음 회독 때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암기는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사실 상반기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만 하자 하고 암기를 따로 하진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최소 A급 정도만이라도 암기를 조금 상반기에도 해보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외워지지 않아요. 외워도 까먹는데 그래도 조금 외우려고 애를 쓰면 분명히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A급을 이제 A급은 100% 암기를 했고요. B급은 한 80% 정도 암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C급에 있어서는 외워지는 것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때 암기를 하실 때 청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청킹이라는 게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해서 앞글자 따가지고 두음을 따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외우면 기억에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오래 남고요. 임용 공부가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되게 생소한 용어로 양이 많기 때문에 청킹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사실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청킹을 조금 상반기부터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실 때 나만의 청킹을 같이 만들어서 책에 적어놓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청킹만 만들어 두어도 나중에 하반기 때 암기할 때 훨씬 이제 쉽게 가볍게 외울 수 있어서 이제 상반기 암기가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청킹만이라도 같이 연구해서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킹도 이제 청킹 스터디가 있어요. 이제 저희 임용 공부하는 카페에 가보면 다양한 청킹 스터디들이 있는데 청킹 스터디를 활용하면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어서 이제 적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기출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기출을 보기 시작한 거는 교수님이 작년에는 2월부터 기출 강의를 시작하셔서 그때 교수님 진도에 맞춰서 기출을 보기 시작했었고요. 기출이 사실 되게 방대하고 처음 보면
안 풀려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도. 그래서 되게 좌절하고 내가 막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냥 너무 부담 갖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꾸준히 보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기출 해설을 해주시는 거를 그냥 쭉 이해하면서 답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첫 번째 기출을 볼 때는 그냥 분석을 따로 꼼꼼하게 사실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적용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됐구나,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고, 이제 7월, 9월 모의고사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때는 기출을 제가 조금 풀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론을 한 바퀴 한 상태에서 기출을 푸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풀리더라고요, 기출이. 그래서 좀 그때는 재밌게 기출을 봤던 것 같고, 또 기출을 풀다 보면 되게 쉽게 풀리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진짜 답을 봐도 헷갈리는데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내가 이 부분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고 또 다시 이론서나 강론서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출판해 주신 교수님 기출 교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페이지에 문제가 있고 바로 옆 페이지에 답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되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을 보시면 이제 기출을 쭉 뽑아서 따로 정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바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수님 교재가 되게 잘 맞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보실 때는 이제 기출되는 내용 말고도 같이 언급되는 관련 내용이나 이제 보기로 나온 내용 중에서도 이거는 조금 공부할 만한 의미가 있다, 혹은 재출제 될 수 있겠다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에서 9월까지 이제 그러니까 기출을 2회 독을 하고요. 10월에는 기출을 다시 보는데, 이때는 기출을 보면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이론서에다가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답이 되는 부분이나 보기에 언급된 내용까지도 이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놓으니까 책에 이제 이론서를 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기출에 나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이론서로 해독을 돌릴 때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의고사란 이제 교수님이 7월부터 이제 내주시는 이제 출제해주시는 모의고사를 말하고요. 본 시험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고 이제 똑같이 시험 답안지에 작성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5개념이나 좀 제대로 공부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모의고사 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갈 때쯤 나는 아직 문제 풀 준비가 안 됐는데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조바심이 났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이 문제 푸는 연습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교수님 모의고사가 되게 다뤄주시는 내용도 많으시고요. 이제 백지 쓰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그거를 약간 조금 그 백지 쓰기의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세세하게 다 쓰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는 예습을 70%, 복습을 30% 비중으로 그날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 당일에는 이제 집에 가서 문제지랑 답안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문제지랑 답안지를 이렇게 따로 스캔해서 이제 한 페이지에, A4용지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오려 붙이고 문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만의 모의고사 정리 자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되게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3회독 정도? 시험 전까지 3회독에서 한 4회독 정도 돌려봤었고, 또 모의고사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풀이가 이론서 기반에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론서를 회독하는 효과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교수님이 출제해주신 내용도 이론서에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했는데, 아까 기출에 표시했던 거랑 다른 색깔의 하이라이트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었고, 이제 기출 문제랑 교수님이 출제해주신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100%, 120%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수님이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되게 높으세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번에 제가 교수님이 출제해주신 모의고사에서도 이번에 시험에 되게 겹치는 문제가 저는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기뻤었거든요. 그리고 애매하게 적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거의 답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되게 좀 웃으면서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조금 좀 더 꼼꼼히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스터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앞에 상반기에는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직강생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구성을 했었고, 이때는 그냥 해당 진도에서 문제를 간단히 출제하는 스터디를 밴드 스터디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문제 정도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문제를 각자 풀어서 밴드에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모의고사 범위에서는 모의고사가 진행됐을 때는 이제 해당 주의 모의고사 범위를 파트를 나눠서 설명하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이것도 직강생 선생님들이랑 그 노량진 스터디룸에 가서 이제 수업이 끝난 후 스터디룸에 가서 해당 범위를 복습을 했었고, 사실 모의고사 범위를 복습하는 게 혼자 한다고 하면 그날은 사실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 가면 되게 쉬게 돼요. 근데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바로 스터디룸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날 공부한 거라서 되게 기억에 더 잘 남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걸 오래 하고 싶었는데 중간 또 8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직강이 중단되고 조금 집합금지 조치가 있고 해가지고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들어가서는요, 온라인에서 또 밴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임용준비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용어 위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20년도 임용에서는 되게 기전을 위주로 물어봤었고요.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2단계 기전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사람을 한 5명 정도 모아서, 이제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기전을 한 3개씩 정리해서 올리면 이제 하루에 다 모이면 그게 한 15개? 일주일에 15개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암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청킹을 일단 적극 활용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부터 청킹을 조금 준비해 두는 것을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제가 좀 효과를 봤던 방법이 이제 노래를 이용해서 외우는 건데, 지역사회 파트, 이론 파트에서 되게 활용도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이론 단계 같은 부분이 되게 단계도 복잡하고 용어도 되게 생소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요나 동요 같은 거를 이용해서 노래에 붙여서 외웠더니 조금 이제 쉽게 외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벽에 좀 붙여놓고 외웠던 것 같고, 이제 외운 거는 이제 그때그때 떼서 버리고 새로 이제 외울 거를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도 정말 시험 직전까지 안 외워지는 부분은 이제 포스트잇을 이제 제가 시험 한 일주일 전에는 공책에 노트에다가 이제 다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외워지는 것만 노트에 이렇게 붙여서 가져가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사실 자료를 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정말 안 외워지는 거 한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이렇게 쭉 바로 빠르게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저는 도움이 됐어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자투리 시간 활용법인데 이제 포스트잇에 제가 안 외워지는 부분을 적어서 붙여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또 외우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외우면 또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제 시간이 한시가 급하고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그 포스트잇에 오늘 외울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머리에 넣고 간 다음에 이제 씻으면서 그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면서 조금 암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저는 일단 이선화 교수님 1년 커리를 따라갔었고요. 이제 같은 방문각 학원이다 보니까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편했었고, 저는 교육학을 4월까지 서브노트로 단권화를 시켰었고요. 전공은 따로 단권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교육학은 양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단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조금 단권화를 해놓으면 나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학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고 전공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조금 정리를 해두면 되게 하반기에는 수월하게 이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학 공부는 이제 교육학도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논술 쓰시는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저도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론보다도 실전 연습을 조금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론이 탄탄히 돼 있으면 글 쓰는 건 좀 어렵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자기 스타일을 보면서 공부량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지는 않았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한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그렇게만 풀어봤었는데도 시험 현장에서는 그냥 쓰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 습관이나 이제 공부 전반적인 이제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직강을 다니면서 집에서 공부를 했고요. 따로 독서실이나 카페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좀 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는 집에서만 공부를 했었고요. 상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냥 그때그때 좀 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사실 월요일, 화요일 교육학 강의를 듣고 목요일날 이제 목금 이렇게 전공 수업이 있으면 사실 그날은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수업을 갔다 온 날은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한 상반기에는 5시간에서 한 8시간? 최대 8시간 넘지 않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간 이상씩은 했었고, 이때는 아침 7시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오후 10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톱워치로 순공 시간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고, 되게 공부 시간 인증하는 스터디도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따로 이용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근데 스톱워치 사용하시는 거는 전 되게 추천드리는 게 생각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은 많은데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생각보다 재보면 많지 않거든요. 그냥 잠깐 쉰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게 이제 하루 동안 모이면 그냥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안 하고 날린 시간이 많을 때는 한 진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날도 있었어가지고 이제 스톱워치를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줄여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랑 식사 시간은 조금 최소화했었고요. 이게 한번 조금 식사를 좀 느긋하게 하고 잠깐 조금 숨 돌릴까 하면 훌쩍 그냥 1시간? 1시간 반 우습게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9월, 10월 이렇게 그때부터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김밥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볶음밥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먹으면서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단위로 이제 이거는 정말 극하반기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사실 제가 그 공부를 조금 흐지부지 조금 나태해질 때도 되게 많고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생각했던 시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도도 떨어지고 했던 적이 이제 9월에 조금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월에 진티오가 이렇게 딱 작년에 떴는데, 진티오가 작년에 진짜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때 딱 티오를 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진짜 후회하겠다,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서, 그때가 44일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이제 44일만큼은 내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하자 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때 교수님이 한번 이제 또 직강생들한테도 이제 좀 응원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44일 남았지만 할 수 있다 올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셔가지고 이게 도움이 돼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제가 했던 게 이제 1시간 단위로 타임테이블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되게 시간을 쪼개서 그냥 버리는 시간 없이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시험 당일날이 사실 되게 당일 컨디션도 중요한데 저는 좀 당일 컨디션 조절을 사실 좀 잘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규칙적으로 공부 시간을 지켜서 하지 않다 보니까 시험 전날에도 조금 아무래도 불안도도 높고 해서 잠드는 게 되게 무리가 있었고 이제 거의 못 잤어요. 한 2시간 정도 자고 갔는데 되게 멍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너무 힘들고 졸립고 그냥 빨리 끝나고 집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문제를 좀 잘못 읽고 놓친 부분도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최소 한 2주 전부터는 생활관리를 시험에 맞춰서 일찍 잠들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날에 사실 되게 부담이 되는데, 시험을 되게 잘 봐야지, 이렇게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긴장되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를 믿고, 그동안 공부한 나를 믿고, 그냥 내가 어떻게 했든 그냥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지식을 모두 내뱉고 배출하고 오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갔었고 이게 효과가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1차도 1차인데 2차가 또 진짜 되게 관건이거든요. 이명은 이게 2차 공부를 사실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합격자 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먼 일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차를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면접 비중이 점점 갈수록 이제 높아진다고 하고 변별을 조금 예전에는 2차가 좀 형식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2차에서 좀 변별을 많이 두는 추세라서 1차를 잘 봐도 2차 준비를 탄탄히 못 해놓으면 이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준비는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1차 시험의 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 되게 불안해요. 내가 시험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한다는 게 되게 압박감이 심한데 그럼에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제 11월 말에 시험이 끝나고 12월 동안은 가볍게 그냥 스터디를 구성하셔가지고요. 실전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조금 이론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면접에 관한 면접 준비 책들이 많은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보통 면접 레시피를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임용 면접의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저희 비교과 선생님들한테는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그리고 되게 관련해서 볼 교육 자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을 응시했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 발행하는 잡지라든지 이제 서울시 교육청 블로그 아니면 이제 전국 단위로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 잡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 다큐 같은 거를 조금 풍부하게 보면서 자신만의 좀 교직관 이런 거를 정립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인 보건과 연계해서 면접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전공 문제에서 또 응급 상황 대처 문제를 매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월에는 정말 시험이 한 3주, 한 달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요. 실전 연습에 조금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스터디를 한 세트씩 저는 풀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터디를 매일 했었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일요일에는 제가 조금 그동안 스터디한 부분 정리하고 개인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임용 공부에 사실 정답이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합격 수기도 되게 여러 개 보고 했지만 되게 공부했던 방식이 서로 다 너무 다르시고요. 합격 수기를 보게 되면 그게 되게 엄청 체계적으로 사실 공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되게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까지 하셨지?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난 안 되겠다,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글로 정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다 시행착오가 있고 중간에 다 좌절하고 슬럼프가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 이제 모범생 같이 좀 기복 없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조금 아니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진짜 독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자신을 조금 믿으셔야 돼요. 이때까지 저희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해오셨으니까 지금 임용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자기만의 방식을 믿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놓지 말고 끝까지만 간다. 이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저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든 공부는 사실 시험 당일을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시험 전에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도 난 아직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조금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데 이때 좌절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시험 날만 저희가 다 생각이 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날 최상의 기량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놓지 말고 그래도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합격 수기지만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들 이제 좋은 결과 이루셔서 내년에는 꼭 학교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